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새해 처음으로 개최된 제네바 유엔 군축회의 이틀째 회의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미국과 한국 등 주요 회원국들은 특히 북한과 러시아에게 국제법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6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 군축회의 본회의. 회의 영상을 공개하지 않고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 유럽연합 대표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게 북한과 이란 등이 군사적 지원을 하는 문제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We condemn the continued military support for Russia provided by Iran, Belarus and the DPRK, and we continue to urge all countries not to provide material or other support for Russia's illegal war of aggression. 드 바이츠웨이브 대사는 이어 유럽연합은 북한의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히고 북한은 모든 핵 프로그램과 대량 살상 무기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CVID 방식으로 폐기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대표인 브루스 터너 유엔 주재 군축 대사도 북한과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등 무기 물자 이전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Serious concerns remain regarding the unprecedented pace of DPRK ballistic missile launches and exports of arms to Russia. 한국은 북러 무기 거래가 한반도 등 국제사회에 미칠 영향을 지적했습니다. The DPRK's export of ballistic missiles is not only flagrant violations of UNSCRs of all the parties involved, but has security implication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beyond. We will also closely monitor what these parties exchange through these illicit weapons transfer. 윤 대표는 그러면서 북한은 올해 초부터 서해 북방 한계선 NLL 인근에 포탄 수백 발을 발사했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수많은 탄도미사일을 쏘면서 선제적 핵 공격이나 추가 핵실험 등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이 같은 도발 행위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대표 역시 러시아에 대한 북한 등의 무기 지원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Russia will be held accountable for all its violations of the UN Charter and international humanitarian and human rights law. We condemn Iran's and North Korea's military support, including armed UAVs and ballistic missiles provided to Russia in clear breach of UN arms embargoes adopted through relevant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를 부인해온 북한은 이날 회의에서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1979년 설립된 제네바 군축회의는 세계 유일의 다자 군축협상 포럼으로 회원국은 북한을 포함해 65개국입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장기화한다면서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사브리나 싱 부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러시아에 대한 이란과 북한 등의 지속적인 지원이 전쟁을 장기화한다고 밝히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려하는 바이며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약속한 이유라고 밝히고 무고한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을 살상할 수 있는 군수 물자를 러시아에 제공하는 것은 크게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이어 지난 24일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질문에는 이 같은 행위들은 이전에 봐왔던 행위들과 유사한 것이라며 영내의 안보를 불안정하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우리는 북한이 이 같은 도발 행위들과 미사일 시험 중단을 매우 공개적으로 촉구해왔다고 밝히고 한국과 영내에 대한 방위 공약은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미사일을 지원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승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러시아의 야만적 전쟁을 돕는 것이라고 미국 상원의 크리스 쿤스 민주당 의원이 밝혔습니다. 쿤스 상원의원은 25일 VOA 기자와 만나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지원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밝히면서 북한의 포탄이 중요한 시기에 러시아를 지원하게 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우크라이나 전역의 민간인 중심가에 대한 러시아의 야만적인 공격을 돕고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첨단 기술을 북한과 공유할 예정이거나 공유 중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똑같이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화당의 피트 리케츠 상원의원도 이날 VOA 기자와 만나 러시아는 거래의 일부로 북한과 공유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것은 북한의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은 북한은 진화하는 핵과 미사일 전력으로 기습 선제 공격과 보복 선제 공격, 전장 대응 공격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점점 더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은 24일 발표한 2024 미국 군사력 지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어 북한은 다양한 미사일을 자주 발사하면서 보다 효과적이고 유연한 핵 전략 실행에 진전을 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의 신형 무기는 미한 동맹에 훨씬 더 큰 위협이 되고 있으며 북한을 중국과 러시아, 이란, 비국가 행위제들과 함께 미국의 중대한 국익을 위협하는 나라로 평가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다탄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생산 역량은 미국 본토를 보호하는 제한된 미사일 방어 체계를 압도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25일 VOA에 미국 확장 억제에 대한 의구심에 대응해 미국이 핵협의그룹 NCG와 다른 군사적, 외교적 수단을 통해 억지력을 강화할 뿐 아니라 동맹의 확신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주요 석탄 항구에서 지난 한 해 동안 130여 척에 달하는 선박이 드나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했지만 중국 근해에서는 불법 환정을 통한 석탄 밀거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최대 석탄 항구인 남포항을 촬영한 지난해 11월 3일자 플래닛랩스의 위성 사진입니다. 길이가 각각 160m와 95m, 90m인 대형 선박 3척이 부두의 선체를 바짝 밀착시키고 있습니다. 선박 적재함의 안과 바로 앞 부두에 검은색 물체가 가득해 석탄 선적 작업이 한창인 모습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결의 2371호를 통해 석탄 등 북한의 모든 광물 수출을 금지했지만 남포 석탄 항구는 상반된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BOA가 지난 1년간의 위성사진 자료를 살펴본 결과 지난해 남포 석탄 항구를 드나든 대형 선박은 최소 61척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인근의 다른 석탄 항구인 송림항과 대한항에는 각각 24척과 21척이, 동해 청진항에서도 27척의 선박이 포착되는 등 지난 한 해 동안 모두 133척이 주요 석탄항에 드나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위성사진에 포착된 선박의 모습만으로 제재 위반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유엔 안보리의 대표적인 금수품인 석탄을 취급하는 항구에 대형 선박이 드나드는 장면은 쉽게 지나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들 항구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등에 의해 북한의 불법 석탄 수출의 첫 출항지로 지목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전문가 패널은 매년 2차례의 보고서를 통해 이들 항구에서 석탄이 중국으로 향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 보고서에서는 북한 선박 대동 1호가 중국 레닌광항에서 북한산 석탄을 하역했고 중국 닝보 저우산 해역에서는 선박 간 환적이 계속 포착됐으며 2023년부터는 중국 레닌강 인근 해역으로의 운송이 증가하는 등 새로운 움직임이 관찰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전문가 패널이 관련 사실을 제기할 때마다 북한 선박에서 금수품이 발견되지 않았다거나 중국 선박이 북한 선박과 환적 행위를 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등의 답변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과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오는 4월 미국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합니다.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25일 성명을 통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가 오는 4월 10일 국빈 만찬이 포함된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기시다 유코 여사의 미국 공식 방문을 주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시다 총리의 이번 방문은 미일 동맹 파트너십의 지속적인 강인함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변함없는 공약, 일본의 증가하는 글로벌 리더 역할을 강조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양국의 정치와 안보, 경제, 인적 유대를 강화해
미일 동맹이 점증하는 도전에 대응하고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안전하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과 세계에 대한 공동 비전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8월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된 미한일 3국 정상회의는 중국에게 최악의 악몽이라고 람 이메뉴얼 일본 주재 미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이메뉴얼 대사는 25일 워싱턴 윌슨 센터가 2024년 일본을 주제로 개최한 행사에서 사전 인터뷰 영상을 통해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방뿐 아니라 외교 활동도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중국은 30년 동안 미한일 세 나라가 서로 협력하고 조율하지 못하도록 노력해왔다고 지적하고 억지력에 대한 신뢰는 협력을 보장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메뉴엘 대사는 이어 미한일 3국의 경제협력과 관련해서는 최근 미국의 시카고 대학교와 한국의 서울대학교, 일본의 도쿄대학교 간의 퀀텀 협력 합의를 언급하면서 앞으로 가장 중요한 기술의 최첨단 수준을 유지하게 해주는 획기적인 연구 협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난해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민 김철옥 씨의 두 언니가 영국에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장문의 공개 편지를 보내 송환된 모든 탈북민을 석방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영국에 사는 김 씨의 두 언니 유빈 씨와 규리 씨는 2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23일 런던의 북한 대사관 앞에서 동료 탈북 여성들과 집회를 갖고 북한 대사관 우체통에 편지를 넣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편지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큰딸 김주애를 앞세우고 다니며 자녀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탈북 여성들 역시 모성애를 가진 어머니이며 아이들에게는 어머니가 세상의 전부라고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규리 씨는 이어 탈북 여성들은 굶주림과 경제위기 때문에 정든 조국을 떠난 사람들이지 반공화국 혁명가나 범죄자가 아니며 김 위원장이 동생 철옥 씨 등 탈북민들을 모두 석방하고 올바른 지도자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이 딸 주혜 씨를 아끼는 그 마음으로 백성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이해하길 바란다면서 북한이 탈북민에 대한 처벌을 멈출 때까지 계속 런던의 북한 대사관을 찾아서 시위하며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